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이전 시리즈 헤이지와 카즈 에피소드가 허무하게 끝이 났고, 이번에는 아오야마 선생님의 언급으로 그리운 탐정 하쿠바 사구로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게도키드와 하쿠바로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일 1119와 총공을 감상하며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TV 중계가 진행되고 있는 벨트리 타워의 전망대를 비추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전망대에는 스즈키 재벌이 50억 엔을 들여 증설한 천공의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도쿄의 거리를 볼 수 있으며, 게다가 오늘 밤 0시 게도키드가 훔칠 거라고 예고한 세계 최상급 탄자나이트가 장식된 의자, 푸른 옥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의 출입구를 비추는 감시 카메라가 한 대뿐이라는 것도 중계로 알려주고 있었고, 그 중계를 쿠로바 카이도 역시 시청을 하고 있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면은 전시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실하지 않는 소노코와 란, 그리고 코난의 시점으로 옮겨져 키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노코가 키드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란이 쿄고쿠가 있으니 적당히 하라며 타일렀지만, 이에 소노코는 게도키드는 아이돌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아 했습니다. 여기서 소노코는 란에게 시니치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는데요. 최근 홍련 해고 사건 이야기로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는 말에 소노코는 사귀니까 데이트 정도는 하라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에 어이없는 소노코는 시니치를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 좋은 남자이며 게다가 탐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카모리 경감이 감시 카메라 한 대와 경비기동대 한 명으로 보완한다는 것에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쳤는데요. 하지만 지로키즈는 덫의 입구가 튼튼하며 사냥감이 걸리지 않는다며 크게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키드의 범행 날씨에 대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키드는 맑은 날에 날아서 도망가기 쉽지만 망토가 젖으면 무거워진다며 키드의 약점을 습기라는 결론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변장도 습기로 인해 땀투성이가 되며 무너지기 쉽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로키즈의 말에 놀라움을 느낀 나카모리였지만 이건 어느 협력자의 조언이라며 천공의 전시실로 이동을 했고, 전시실은 TV 중계대로 입구를 비치고 있는 감시 카메라 한 대로 문이 열리며 안쪽에 옥자까지 비치고 있었지만, 문이 닫히며 아무것도 비치지 않게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문에는 특수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에 있는 3개의 빛나는 선이 1초마다 랜덤으로 색이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경비실 모니터와 연동이 되어 있어 같은 색이 나온다는 것으로 감시 카메라만 해킹을 한다고 해도 경비실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로키즈는 천공의 전시실에 설계한 수중 발생 장치를 설명하기 위해 시공자 2명을 불렀고, 목이 아픈 공업사장 치키다 요타로를 대신해 기술부장 카제 마즈오가 대신 설명해 주었는데요. 방의 내 몽퉁이에 수증기가 분사가 되어 방호복을 입지 않으며 1분 안에 옷이 푹 젖어 버린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최종 체크를 하기 위해 스태프들과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최종 체크가 끝났다며 전시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코난 일행은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증기와 함께 비치는 영상은 잘 보이지 않았고, 유일하게 입구에서 빛나는 3개의 선이 잘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업 스텝이 나온 순간 전시실 쪽에서 정전이 일어나자 예비 전력이 들어올 테니 기동대원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게다가 3개의 선이 끊기지 않고 모니터에 잘 나오고 있어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난은 약간이지만 선이 부자연스럽게 흔들린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전시실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때 사장 부인이 키치타 사츠키와 사장 비서 카미지 쿄우야가 경비실로 왔는데, 사장으로부터 보석은 내가 사수하겠다라고 적힌 이상한 메일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난은 입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고, 감시 카메라에 루버 렌즈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미 키드가 왔다는 것에 전시실로 들어갔고, 거기에 키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머리에 피를 흘리며 옥자에 앉아있는 키치다 사장도 있었습니다. 코난이 설마 죽였냐는 물음에 키드는 흉기는 곤충으로 자신에게는 화약 냄새도 안 나며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 도망을 갔다며 자신의 무죄를 소명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했는데요. 한편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하쿠바 사구로가 지금이라며 전시실의 문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문이 닫히면서 키드와 코난은 전시실에 갇히게 됩니다. 하쿠바는 기동대에게 게도키드를 구속했다며 전시실에 집결하라는 것과 45초 뒤에 자신도 현장에 도착한다는 것을 전하고 즉시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하쿠바가 경시총감의 아들로 고등학생 탐정이라는 것을 기억해냈고, 그 말을 들은 소노코는 잘생긴 명탐정이 왔다며 기뻐했습니다. 추가로 원래라면 전시실을 헬기로 이동 후 수영장에 넣어 숨을 식혀
게도키드를 확보할 셈이었지만 코난이 들어가 그 방법을 포기한 하쿠바였습니다. 계속해서 전시실에 갇힌 코난과 키드였지만 코난은 느긋하게 시체의 상태를 살폈고 키드는 기동대가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과 이대로 잡히면 살인범이 된다며 탐정을 단순한 비평가라고 했던 키드가 살인사건을 풀고 싶지 않냐며 다그쳤고 코난은 새침스러운 눈매를 하며 협력을 해도 좋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문이 열렸고 코난의 방패로 사용해 도망갈 거라고 추측한 하쿠바의 생각과 달리 거기에서 나온 것은 코난과 구도 시니치였습니다. 코난은 사건에 대해 시니치 형에게 이야기했다가 마침 근처에 있어 왔다며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 말에 하쿠바는 흥미롭다며 시니치와 대립을 하듯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1119화 이번 최신화는 게도키드가 나오는 편으로 키드가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회였는데요. 거기에 게도키드를 쫓는 하쿠바 사구루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쿠바는 등장 횟수가 적음에도 높은 인기를 가진 고등학생 탐정으로 매직카이도에서 먼저 등장한 게스트 캐릭터라는 것은 유명합니다. 홈즈의 코스프레로 등장한 하쿠바는 코난처럼 홈즈를 좋아하는 샤루키안이기 때문에 나카모리 경보가 태클을 걸기도 했습니다. 게도키드의 정체가 쿠로바 카이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손으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는 하쿠바는 이번 명탐정 코난에서 게도키드를 잡기 위해 지로키지와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전 황혼에 관해서 하쿠바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두 사람이 대립하는 장면이 없었는데 명탐정 코난에서 이 두 인물이 대치하는 것이 기대가 되네요. 작중 이번에는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해프닝으로 인해 급하게 구도 시니치로 변장한 게도키드이지만 변장이라고 해도 원래 얼굴이 비슷하기 때문에 변장에 의미가 있을까 하네요. 다만 감이 좋은 하쿠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니치의 정체에 대해 떠볼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살인 현장에 갇힌 코난과 키드였고 잇따라 다가오는 기동대와 이대로 살인범이 되어버릴 것에 키드는 코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어떤 조건으로 협력을 한다는 코난이었지만 이후 모두의 앞에 나타난 것은 구도 시니치로 변장한 게도키드였습니다. 정황상 코난이 게도키드에게 시니치로 변장을 시켜 무언가를 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의 탐정력으로 시니치를 선택한 변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에서 소노코가 시니치에게는 위기감이 없어 질투를 하게 만들 좋은 탐정을 언급했으며 그리고 코난은 지로키즈에게 두뇌가 뛰어난 협력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는 협력자가 하쿠바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는 시니치의 모습으로 란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난의 진위를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나카모리가 얼굴을 당겨서 변장을 확인할 것은 틀림없기에 코난의 조건이 무엇이든 얼굴이 비슷한 구도 시니치가 될 수밖에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게도키드의 트릭을 간파하고 끝나는 편이 아니라 살인사건의 에피소드가 되어버렸는데요. 예전에도 게도키드를 자칭하는 가짜 예고가 있었기에 어쩌면 이번에는 게도키드를 가장해 살인범이 위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살해된 치키타 요우타로는 수증기 발생 장치를 만든 회사의 사장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그 후 최종 체크를 끝내고 나온 영상에서도 수증기와 후드를 쓰고 있어 본인인지도 모를 정도였기에 알리바이 트릭인 것 같습니다. 치키타 사장의 사인은 머리에 총상으로 아마 수증기 발생 장치가 작동했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난이 수증기 발생 소리를 큰 소리라고 언급했기에 그 소리에 권총 소리를 묻혀 사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수증기의 발생 장치에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인물이 범인일 것입니다. 현재 용의자는 기술부장 카제 마주오, 사장 부인 치키타 사츠키, 사장 비서 카미지 쿄유야 이 3명으로 용의자 중 카제라면 수증기의 정보를 알고 있을 테지만 다른 용의자의 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았기에 다음 편에서 다시 한 번 더 고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쿠바 사구루 앞에 구도 시니치로 변장한 게도키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고등학생 탐정이란 것을 알고 있으며 게다가 살인사건에 시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도 시니치 대 하쿠바 사구루라는 추리 대결의 에피소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느 쪽의 추리력이 위인지 범인을 특정하는 속도전이 될 것 같으며 다만 시니치로 변장한 키드에게는 추리력이 없기 때문에 코난이 조언을 하고 키드가 연결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쿠바는 게도키드를 갇히게 하는 것에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코난과 키드를 가두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구도 시니치를 의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1120화 초반에는 의심을 하지만 추리 대결이 시작되면서 의심을 약간 풀었다가 나중에 타카하키처럼 최종에는 들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쿠바는 탐정이며 예전에 도둑 이꼴 범인이냐며 헤이지에게 지적을 받았기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키드보다 이미 일어난 살인사건을 푸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추가로 이전 궤도키드가 나왔을 때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수수께끼의 노인 중에 한 명으로 지팡이의 노인인데요. 또한 그 인물은 아무로에게 코난의 조사 의뢰를 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처음에 독수리 또는 매로 보이는 새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와 연관된 하코바가 이번 키드가 나오는 시리즈에 굳이 나오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에피소드 마지막에 또 노인이 등장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궤도키드와 하코바가 등장한 에피소드로 살인범이 될 뻔한 키드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는데요. 약 2개월 정도 후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으로 코난과 신이치로 변장한 궤도키드 그리고 하코바 인기 캐릭터라고 불리는 3명이 모였습니다. 작중 키드와 코난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것도 내년 극장판의 힌트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 신이치를 보게 된 란이 어떤 행동을 할지 신경이 쓰이며 게다가 신이치를 질투하게 만들고 싶었던 소노코가 말한 조건을 다 갖춘 하코바를 소노코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네요. 이번 새로운 시리즈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